좋아요, 구독!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대자동차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가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역대급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실적의 선방 배경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좀 전에 기아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4분기 영업이익이 3조 3,592억이고요.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이 9조 8,189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10년도 새 회계 기준 도입 이후에 최대 실적인데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분기 판매가 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도 그렇고요, 재작년도 그렇고 차량 이 완성차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업체도 그렇고 이 굉장히 좀 고심했던 부분이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이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부족하면서 차량의 출고가 늦어졌고요. 그러면서 대기자들은 많아지고 차량의 판매는 늘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로서는 크게 손해볼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적게 줘도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마진율을 상당히 좀 높게 잡았었고요. 환율 좋은 환경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매출액이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였죠. 팔아야 되는데 마진이 높아도 파는 대수 자체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봐도 되죠.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물류가 상당히 물류 대란이었죠.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 물류도 그렇고 상당히 물류에 있어서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런 물류도 해결이 되면서 부품의 수급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이 회복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우선은 판매 대수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으로 믹스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 전기차 많이 팔렸고요. SUV 잘 팔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이 경차 위주가 아니라 대형, 중대형 차종들 위주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러면 마진율이 좋아지죠. 대당 마진율이 상당히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율 효과인데요. 환율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이 좋은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사실 복합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영업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거의 모든 환경들을 작년 4분기에 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네시스와 SUV 중심으로 잘 팔렸고,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은 22년 4분기 원달러 환율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한 15% 올라간 1,350원대 정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환율도 좋다라는 부분들까지 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대기자들이 꽤 되죠. 상당히 빨리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마케팅비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업이익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작년에 4분기에 현대차가 좀 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의 실적, 가장 좋은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육박하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현대차 실적 또 선방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하면서 마진율도 좋아졌고요. 또 환율 효과를 또 톡톡히 봤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이 리스 전기차는 현지 생산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현대차는 또 리스 이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또 판매 채널의 다변화로 인해서 이 미국 증시에서 좀 견조한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이 부분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굉장히 큰 고심이었습니다. 무조건 현지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너무 어렵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노조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생산하는 게 미국 시장에 공장이 있더라도 생산 자체로 옮기는 것도 힘든데 미국 시장에 공장이 다 있지도 않죠. 미국 시장 공장도 증설을 해야 됩니다.
증설을 하려고 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설하는데 시간도 걸리죠. 부품업체들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공장 생산 설비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IRA는 이제 실시한다. 이런 부분들이 완성차 업체들의 고심을 상당히 깊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호재가 나왔었죠. 현지 생산 차량이 아니더라도 현지에 있는 법인이 리스차를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구미를 당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현대차와 기아, 지금 현재 리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차량 판매 비중이 5% 정도 됩니다. 이거를 30% 이상 수준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 IRA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전 세계 최대 시장이죠. 이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RA의 대응을 위해서 이 리스 차량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대로 활용을 하겠죠. 캐피탈이라든지 할부라든지 여러 가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응을 해서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전기차 판매는 계속적으로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가 33만 대인데요. 22년도가 20만 9천 대입니다. 한 5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 시장에서의 올해 판매 목표는 86만 대 중에서 7만 3천 대, 전체적으로 9%를 전기차로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의 이 리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판매 비중을 지금보다 6배 이상 늘려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게 2024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보조금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지아 공장도 최대한 앞당겨 건설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리스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좀 버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대차 실적도 좋고요. 현금 보유량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대응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리스차를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법인에서 많이 차량을 구입을 하더라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뒤에는 대체적으로 중고차로 다시 매입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차에 대한 계획들, 중고차 가격 하락 방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IRA 대응 방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법안이 확정되는 3월 정도에 현대차에서도 다시 한번 내놓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IRA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거의 현대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역량을 집중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에서의 이런 미국 시장에서의 견조한 경쟁력은 줄어들기보다는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리스에 대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기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기아 역시 좀 형보다 나은 아우라는 평을 받으면서 이 친환경 차에 대한 판매 비중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기차 라인업 확장이 또 현대차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들이 들려오는데 이 현대차 대비 기아의 선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해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친환경차, 그러니까 가솔린과 디젤차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를 이제 친환경차라고 부르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전체 100 중에서 77%가 가솔린과 디젤, 내연기관 차고요. 23%가 하이브리드와 전기로 된 친환경차입니다. 근데 기아로 옮겨와 보면 현대차가 77%였던 내연기관의 반해, 기아는 68%가 내연기관 차량이고요. 친환경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32%로 친환경차 비중이 현대차에 대비해서 약 9%, 10% 가까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아의 친환경차 차량 판매 같은 경우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이 전체 소렌토 판매량의 70%를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도 상당히 돋보이는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EV6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이 판매량을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약 SUV나 RV 같은 이런 차량들에다가 하이브리드 형태를 접목시키면서 사실 기아와 현대차의 강점은 SUV 라인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여기에 친환경차의 기술력을 접목시켰습니다. 이 판매량이 국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에서의 내수 판매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기아의 이런 친환경차 판매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은
질적인 성장이 굉장히 좀 좋았다는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와 현대의 내수 차량 판매량, 현대차가 55만 한 4천 대 정도 됩니다. 기아가 54만 1천 대거든요. 10,000대 정도 차이 납니다. 내수에서는 거의 격차가 없는 정도인데 빨리 올라가는 이 속도를 보면 친환경차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아의 이런 이 전망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에 있어서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모델로서 사실 놓고 보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17종의 전기차 라인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 중에서 6종류가 제너시스 라인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2030년까지 제너시스 라인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차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14종의 전기차가 나오는데 대부분 좀 신차로 나올 경우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친환경차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길게 봤을 때는 현대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의 성장 속도,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진다면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의 이 선전은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와 기아차에 대한 비교 분석을 또 도와주셨는데 기아가 또 단기적으로 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기아 사상청 영업이익이 7조 원을 돌파했고요. 4분기 실적 아까 호실적이다, 좋은 실적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 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죠. 현대차의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기아의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의 호실적이 어제 전일 같은 경우 6.62% 상승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기아의 영업이익이 좋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주주 환원 정책. 오늘 지금 기아가 보통주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지금은 살짝 밀리는 부분은 기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차트상으로도 보면 121선에 딱 부딪혔습니다. 121선을 위에서 만나게 되면 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121선과 61선의 저항선의 강도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에 부딪히고 여기서 차익 매물이 일정 부분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사가 나빠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 그랬으면 이 차익 매물은 오늘 혹은 하루 정도만 더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 이전에는 기아의 주가가 6만 원대, 5만 원대가 아니라 사실은 8만 원 정도에서 움직였습니다. 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한 5천 원 정도 이 레인지를 두고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만 원 121선은 단기의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만큼 실적과 친환경차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고요. 조금만 더 길게 보면 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향후 기아의 주가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또 어제죠. 테슬라 호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기아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자 차익 매물 실현 단계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 비춰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죠. 현대모비스 역시 양적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 좀 더 몸집을 키운다고 하는데 경쟁력 어느 정도 될까요? 우선 결론적으로는 사상천 매출 50조 원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고요. 매출이 커졌을 때 특히 부품 회사, 차량 부품 회사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규모의 경제가 50조 원 돌파했고 사실 21년도를 놓고 봤을 때 22년도가 50조 원이다. 21년도가 41조 7,022억입니다. 20% 넘게 성장했거든요. 1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이 성장하는 사실 질도 좋아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 부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 빠른 속도로 이 매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매출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질도 좋다라는 부분은 현대모비스의 중장기적인 그런 경쟁력으로도 충분히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보면 이유를 살펴본다라면은 전기차와 같은 전동화 부문의 수익이 증대가 됐고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이 확대가 되었고요. 성공적인 글로벌 영업 환경 등이 뒷받침된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전동화 매출이 9조 원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으로 차지했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 판매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이 빠른 속도로 느는 친환경차 판매량의 기여를 받아서 이 전동화 부분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요. 향후에도 경쟁력은 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점유율이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더 유리해지는 만큼 글로벌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적으로 보면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소폭의 조정을 받습니다.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거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61선, 121선의 문제가 아니라 박스권 상단 부분입니다. 22만 원에서 23만 원이 박스권 상단인데 박스권 상단에서 살짝 부딪히면서 그리고 어제 또 현대모비스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이런 규모의 경제를 작용을 하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봤을 때는 결국은 박스권 돌파가 좀 유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